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수학과 영재 교실에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특별히 같은 주제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교육개발원과 각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자료들은 지도하는 교사에 의해 재구성되어야 하는데 다음 시간엔 기존 연수에 참가했던 교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분석 또는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시간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강좌에 참가한 여러분들도 이 2시간을 통해 기존 프로그램을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재학습을 위해 수학 프로그램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4년도 한국교육개발원과 15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개발한 초등학교의 9가지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2004년의 자료는 학년 구분을 없애고 이 책은 가상의 수학 소설에 해당하는 스토리에 따라 50차시의 내용을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할 수 있도록 통일되게 하나의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50차시의 내용을 모두 한꺼번에 이해할 수는 없으므로 프로그램 전체의 개요를 우선 살펴보고 일부의 차시만 예시로 확인하겠습니다. 닥터 메스는 33세의 젊은 수학자로서 온정이 많은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수학의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흥미를 보이며 항상 자신의 연구 과제를 일지로 기록할 정도로 꼼꼼한 성격입니다. 이러한 캐릭터의 등장은 이 자료를 가지고 학습한 영재 학생들에게서 길러지기를 기대하는 인상적인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가상의 수학 소설에 해당. 이번엔 프로그램의 주제 및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의 주제를 설정한 취지와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객관이므로 지도하는 교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제의 설정 및 목적은 함축적으로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제 설정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자료의 내용은 가상의 큐브 행성으로부터 전해진 SOS의 내용을 해독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주의 큐브 행성으로부터 날라온 SOS에 들어있는 20진법의 수체계와 새로운 측정 단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본 내용 이상의 새로운 지식을 구성해보는 도전을 받게 되고 달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탐구와 함께 입체 도형에 대한 직관과 공간 감각을 바탕으로 관련되는 실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안 수학적 사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학생들은 닥터 메스가 경험하고 보여주는 어려운 과제에 대한 도전 정신과 함께 현상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해결하려는 태도와 의지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인성적인 측면의 자극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50차시라는 긴 시간을 일관성 있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학생들에게 닥터 메스와 동일한 성품이 길러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에 대한 탐구 의지와 호기심을 바탕으로 닥터 메스의 연구 노트인 메스 파일을 학생들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강조하여 요청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연구 논문 발표 대회를 위한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하기 위해서는 각 차시별로 닥터 메스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연구 노트를 만들어가면서 틈틈이 각 연구 주제를 해결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교사는 수시로 연구 노트를 점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학습 목표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를 명시해야 합니다. 학습 목표는 지식과 이해, 정의적인 면, 의지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자료에서 제안하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지식과 이해의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숫자에 대한 약속과 규칙을 정하여 반드시 그것을 따르도록 하면서 교사는 준법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성취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로부터 공로를 인정받는 기쁨과 만족까지 누리게 되는 결말의 스토리는
이 주제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도 감정이입의 기쁨을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는 자신의 연구 파일에 담아두었던 후속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일에 몰두하는 학자적인 인물로서의 닥터 매스가 부각됨으로써 학습자들에게는 수학에 대한 연구와 수학적으로 사고하려는 태도와 의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자료에서 제안하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지식과 이해,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개념 모형도입니다. 이것은 50차시 전체를 한눈에 개념 모형도는 프로그램의 전체에 대한 개관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내줘야 합니다. 이 주제는 닥터 매스라는 가승의 수학자가 가지고 있는 수학에 대한 탐구 의지와 호기심을 바탕으로 닥터 매스의 연구 노트인 매스 파일을 학생들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연구 논문 발표 대회를 위한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하기 위해서는 각 차시별로 닥터 매스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연구 노트를 만들어가면서 틈틈이 각 연구 주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인별 연구 주제를 모으는 것은 개인의 성향이나 능력, 관심사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교사는 그러한 내용들을 관찰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 모형도는 지도 계획은 크게 세 부로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다. 총 25차시의 지도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도 계획은 전 차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련지어 볼 수 있도록 표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는 전체 차시의 흐름이 전개 단계별로 구분되고 각 차시의 주제명과 교수 학습 내용, 그리고 각각의 탐구 단계나 수업 형태, 수업 자료 등 각종 정보들이 요점 형식으로 담길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프로그램의 전체에 대한 개관이었으며 지금부터는 각 차시별로 교수, 학습 활동의 개요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각 차시별 개관과 함께 교수, 학습 활동 과정안과 지도 활동이 따라오는 것은 기존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에도 공통적으로 있던 내용입니다. 다만 2004년도의 자료에는 그동안에는 없던 주요 초점 질문이라는 코너를 두어 해당 차시 동안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할 핵심 질문들을 모아놓도록 했습니다. 교사용에는 지도 초점을 두어 교재의 개발자가 지도 교사에게 특별히 강조할 핵심 내용 또는 지도 방법들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학 프로그램은 해설이나 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예상되는 학생들의 반응이나 오개념 또는 지도시 핵심 아이디어 등을 모아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탐구 계획서와 수학 연구 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1차 시에는 전체 차시를 안내하면서 특히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나 제출해야 할 과제에 대한 안내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통해 해결해야 할 탐구 계획서의 자료와 매 차시 또는 틈틈이 작성해야 할 수학 연구 일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용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참고 서적이나 참고 문헌입니다. 이 참고 문헌은 제목만 써주는 것보다 아직 읽어보지 못한 교사들을 위해 그 책에 대한 간단한 개요나 논평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큐브 행성에 대한 매스 파일의 내용을 다운받아서 보다 자세히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의 학습을 위해서는 이 내용에 대한 예습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시간에 화면에서 소개하였던 전체 개요를 바탕으로 특별히 1차 시 학습 활동을 통해 전체 수업의 방향을 이해하시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 자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그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 또는 재구성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보다 그 교재를 집필한 저자들의 기본 정신을 구현해내기 위해 재구성하는 일은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참고할 수 있는 문헌과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운받을 자료는 모두 다운받고 링크 사이트는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전체에 대한 객관에 나타날 항목은 1. 프로그램의 제목 2. 주제 설정의 취지 및 목적 3. 학습 목표 4. 개념 모형도 5. 지도 계획 등이 있으며 차시별 교사용 자료에 나타날 항목들로는 1. 차시별 제목 및 객관 2. 차시별 교수 학습활동 계획 3. 주요 초점 질문 4. 지도 활동 5. 지도 초점 6. 참고용 자료 및 문헌과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위해서는 교재의 내용을 분석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한 번의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를 위해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큐브 행성에 대한 매스 파일의 프로그램에 대해 수학영재교육직무연수에 참가했던 다른 선생님들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분석했으며 또한 일부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개선점을 제안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이번 연수에서 배운 프로그램이나 한국교육개발원이나 각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했던 기존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분석해 본 후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개발된 프로그램들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할까요? 우선 분석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개발된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목표면, 내용면, 방법면, 활용면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주제의 이름, 설정의 취지,
학습 목표, 개념도, 지도 계획 등으로 나누어 검토 기준 및 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엔 소주제 지필 체제별 검토 기준 및 관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주제의 이름, 설정의 취지, 학습 목표, 교수 학습 활동, 지도 활동, 심화 활동, 참고 자료 등으로 나누어 검토 기준 및 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일반적 검토 기준 및 관점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나 주도적인 학습력 등입니다. 기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의 사례를 관련 자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클릭하여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직접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시겠습니까? 아래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다음의 넷 중 하나를 해결하여 과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표면, 내용면, 방법면, 그리고 기타, 자료의 활용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재 교육의 목적은 수학영재들이 지닌 잠재적인 수학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수학적 힘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학영재의 목적에 부합하는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학생들의 개개인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평가 결과를 학생들에게 피드백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오늘은 영재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평가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그중 산출물 평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학영재교육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평가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영재교육과 관련된 평가 행위를 평가의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평가 유형 중에서
앞으로는 특히 영재 학습 평가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학 영재 교육에서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학 영재 교육에 있어서는 수학 교과 내용의 지식 획득보다는 수학적 사고 기능이나 문제 먼저 서술형 검사법은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것과 달리 논리적 사고력 수학 영재 교육에서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학 영재 교육에 있어서는 수학 교과 내용의 지식 획득보다는 수학적 사고 기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의 신장에 초점을 두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또한 고차적 정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학 영재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서술형 검사법은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것과 달리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 등 고등 사고 기능을 묻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기술하는 데 익숙해야 만족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필 도구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기술된 결과만으로 평가하므로 보다 고차적인 사고 과정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찰법은 학생의 수학적 능력이나 사고에 대하여 보다 심화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관찰 목적으로 사전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측면에 대해서도 부수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찰법에 사용할 수 있는 기록법은 행동 사례를 상세하게 기록해 나가는 방법과 관찰하려는 행동을 미리 자세히 분류해 놓고 체크나 빈도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사가 아무리 학생들의 수행을 신중히 관찰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사고 과정이나 문제 해결 기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나타내 보이는 행동이나 서면에 나타낸 결과를 도출해내기까지의 사고 과정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해주는 평가 방법이 바로 면담법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영재학습자의 학습 태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영재 프로그램에서는 설계 시 명시적으로 학습의 도구인 동시에 학습의 결과에 대한 증거가 되는 산출물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산출물을 통한 영재 학습의 평가 및 피드백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평가 방법으론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등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평가 방법은 영재학습자의 총체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 영재학습의 과정 및 결과를 남김없이 평가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일부의 간편한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평가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을 한두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산출물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출물로서 갖춰야 할 특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재교육에서 산출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산출물이 갖추어야 할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산출물이 갖추어야 할 특징으로는 첫째, 실제 상황에서 발견한 문제를 다루어서 산출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수 학습 활동은 학생들이 흥미를 보이는 특정 영역과 관련된 문제를 선택하여 탐구하고 조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활동 결과물을 발표하는 대상은 실제 존재하는 현실적인 대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산출물에 포함된 내용들은 단순한 정보, 수집된 자료의 요약이어서는 안 됩니다.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고차원적인 사고활동을 통해 변환하여 적용한 산출물이어야 합니다. 넷째,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어떤 형태의 산출물로 만들어서 어떤 대상을 설정하고 발표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학습 내용과 활동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산출물을 어떤 방식으로 발표하고 연출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산출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개발되는지, 산출물을 개발하는 가운데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산출물의 개발에서 평가까지의 체계적인 단계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를 설정하고 주제에 따라 산출물이 구성되고 산출물의 발표와 평가, 피드백이 이어집니다. 각각의 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산출물을 개발하기 위한 가장 처음 단계는 탐구할 주제를 찾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주제를 설정할 때는 광범위한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그 범위를 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흥미가 있는 분야에서 주제를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산출물을 직접 구성하기 위한 단계로 이 단계는 더욱 세부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꾸준히 과제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매일 성취도를 되돌아보고 목표로의 진도를 위한 진행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산출물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출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학습 일지 형식으로 목표 달성에 대한 진도를 기록하고 그 다음날의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연구 준비의 단계는 청중과 발표 내용이 정해졌을 때 어떠한 산출물의 형태가 적절한지 결정하고 계획한 산출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단계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출물을 구성하는 단계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산출물을 완성하기 전에 산출물을 평가할 준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산출물에 대한 평가 준거를 미리 만들어 놓음으로써 학생들은 자신들을 위한 기준에 대해 미리 깨달을 수 있고 이러한 준거에 따라 보다 양질의 산출물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출물이 완성되면 산출물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산출물의 내용에 대한 공유 방법으로는 청중 앞에서 발표와 전시를 통한 공유가 있습니다. 청중 앞에서의 발표 시 주의할 점은 발표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연구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하거나 분석하지 못했다고 내용적인 측면의 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자신감을 갖고 충분히 연습된 상태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출물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유익하고 광범위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도록 다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교사가 미리 정해놓은 준거에 의해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직접 본인의 것을 평가할 수도 있으며 동료가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영재학습에서 산출물 평가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영재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성취 기준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성취 기준을 설정할 때는 전문가의 수행 수준에 부합될 만큼 높게 설정해야 하며 높은 창의성, 과학 능력, 문장력, 분석 또는 종합 능력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산출물을 완성하기 이전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산출물 평가에 필요한 준거를 설정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산출물을 완성하기 이전에 평가 준거에 익숙하다면 보다 더 훌륭한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의 준거가 정해지면 산출물을 정해진 척도 위에서 평가하기 위해 평가 틀을 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 틀의 예를 뒤에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예시 이외에도 렌줄리가 언급한 평가 요소 또는 그 이외의 학생과 교사가 선정한 평가 요소를 바탕으로 평가 틀을 구성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평가를 통한 반성 단계가 있습니다. 평가는 등급화하고 수준하는 것보다는 평가를 통한 이후의 피드백에 그 중요성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 또는 교사의 평가를 통해
학생 스스로 산출물의 개발 과정 및 결과를 반성하며 수정 및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평가 단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틀이 있어야 합니다. 이 평가 틀은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 업무운영 편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본 평가 틀은 산출물의 개발 단계에 따른 평가 항목을 선정하여 채점 기준 및 등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틀은 예시일 뿐이므로 교사는 수업의 내용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 틀은 교사가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학생 상호평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평가 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평가 틀은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 심화학습 자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평가 틀은 산출물의 발표 결과를 통해 측정 가능한 평가 요소를 선정하여 5점 척도로 점수하여 채점 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평가 틀에서 필요한 항목을 수정 또는 추가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학생들의 실제 연구 산출물 발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산출물 결과를 여러분이 설정한 평가 틀에 따라 평가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사례 1은 경인교대에서 실시한 영재 캠프에 4에서 6학년 통합 기초반에 참여했던 4학년 학생의 개별 보고서입니다. 이는 캠프의 마지막 날에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수학 신문으로 담아보는 3시간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 요약이 나오도록 하려면 미리 공지하여 그 전날 자신이 학습한 내용들을 정리해 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산출물 평가는 매 시간의 활동 내용을 지필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을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탐구했던 내용 중 가장 의미 있는 부분만 기록되기 때문에 그 수준과 관심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4학년이지만 핵심적 아이디어의 파악이나 문장 표현력 또는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거듭 제곱의 의미나 도형들의 관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퍼즐 문제도 직접 만들어내는 등 수학적 소양이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 사례 2는 경인교대에서 실시한 방학 중 영재 캠프에 6학년 페르마반에 참가한 학생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다운받거나 각 그림마다 마우스를 가져가 보세요. 이 과제는 캠프가 시작하는 날에 공지한 것입니다. 공지한 것은 마지막 시간엔 캠프 때 배웠던 내용이나 평소에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이 있으니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캠프 기간 중에 있었던 활동은 그동안 학생들이 잘 알고 있던 2차원 평면의 도형수를 바탕으로 3차원 입체 도형수까지 확장해보면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학생의 발표 보고서는 학생이 이해한 지식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PPT 자료는 개략적인 것만 표현할 수 있을 뿐 그 이면의 자세한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록해놓은 보고서만으로는 그 정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므로 자신이 제작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여 그 내용의 이해 정도를 질문하고 그것을 들은 학생들이 알아듣는지의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학생들은 한글로 작업해왔는데 이 학생은 PPT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면에서는 크게 색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곱수의 합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거나 3차원의 도형수를 넘어 4차원의 도형수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식의 이해면에서는 보통이지만 태도나 의지면에서는 매우 높은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수업 중 또 다른 관찰과 평소의 활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끝나겠지만 나중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 성공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3은 K교육청 영재교육원에서 1학기 수업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관심사 중에
어느 하나만 문제로 만들어 직접 풀이와 답을 쓰고 그 소감을 적어내도록 한 것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이 소감문에서 일부 문법이나 문장이 어색한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용과 문장 전체에 학생이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해내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제곱수들이 가지는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연히 맞아떨어진 수들의 배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디에선가 보고는 그것을 회상하여 문제를 재구성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기 힘으로 문제를 재구성하였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완전히 창의적인 문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때 의미 있게 재구성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 해설은 제곱수들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소감문에 적은 제곱수의 판정법은 자신이 주목한 성질에 더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제곱수들의 판정법으로 그 맥락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측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있는지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추가 면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답은 절대적인 평가보다 집단의 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는 완성도가 떨어지고 관련 문제의 일반적인 해법이나 결론을 유추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그다지 특색 있는 연구 결과라고 평가하더라도 시교육청의 5학년 수준으로는 문제 이해와 귀납적 사고 측면에서 우수한 답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재교육에서의 평가 유형으로는 평가의 목적 및 대상에 따라 선발의 평가, 학습의 평가, 프로그램의 평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통한 고차적 사고 능력의 신정을 중시하는 수학 영재교육의 평가 방법으로는 서술형 검사법, 관찰법, 면접법, 포트폴리오, 자기평가 및 동료 평가 등이 있습니다. 산출문을 통한 평가 방법은 영재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 및 고차적 사고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평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만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산출물의 제작 과정에 대한 관찰과 발표 후 면담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산출물의 평가를 위해서는 산출물의 개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평가 기준을 미리 알고 산출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출물의 결과에 대해서도 학생 자신이 평가하는 방법, 동료 학생들끼리 평가하여 의견을 말하는 방법, 교사가 평가하여 조언해주는 방법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